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NCS 건설 공사 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자를 16강으로 분류를 해서 매 강좌마다 20분 정도 분량으로 핵심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원고 자료는 저희 그 카페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면 이제 머릿말이 있는데요. 이 책을 만들게 된 배경과 최근에 그 NCS를 통해서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우리 건설 기술인들의 앞으로 그 NCS를 통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그 건설 사업관리 시공 단계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관리 분야에 참여하시는 조직급 수준에 해당하는 레벨 1, 2, 3의 기초학습 자료만 모아서 따로 편집을 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그 NCS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능력 단위마다의 그 역할을 담당을 해주실 그 수준 레벨 4, 5, 6, 7, 8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대부분의 활동이 되다 보니까 조직급 수준에 해당하는 레벨 1, 2, 3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NCS를 통한 건설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히 수준이 좀 높지 않느냐는 주변에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가능하면 쉽게 건설 공사관리 활동에 그 입문하시는 분들, 처음 그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지난 1980년도 이후 지금 약 2020년까지 3, 40년 동안 이루어진 우리 건설 공사관리에 관련된 선배님들의 그 주옥 같은 정보 자료를 최대한 제가 모아서 이 책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건설 공사관리 업무가 이게 이러한 자료와 이러한 그 활동의 그 순서에 의해서 공사를 수행을 우리 선배님들은 하셨구나. 그리고 근래 와서 최근에 NCS 건설 공사 관리에서 각 능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능력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러한 유튜브 강좌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그리고 현장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우리 스킬이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려는 현장 활동의 그 업무 수행의 방식들이
NCS에서는 능력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의 3대 요소를 기반으로 현장 업무에 적용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994년도 10월에 최초판 이후로 최근까지 26차 개정을 통해서 건설공사관리 매뉴얼이라는 이 책자가 많은 우리 건설 기술자님께서 이용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날로 제 1장은 건설공사관리 업무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 1장 건설공사관리의 그 업무 개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정도 분량의 그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에 따른 우리 건설공사관리 분야에 대한 참고 자료를 강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제 1장 공사관리 업무 개요를 하려고 합니다. 차례를 계속 한번 보면 제 2장은 공사 수주 착공 관련 업무가 되겠고, 그리고 제 3장은 실행예산 편성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 4장은 공사 집행과 자금 청구 정산 분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은 건설 자재관리 분야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6장은 노무관리 업무와 직영관리, 제 7장은 현장관리 업무와 실무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8장은 공사 장비 관리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 9장은 하도급 외주공사 관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10장은 건설 품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은 건설 안전관리, 12장은 건설 환경관리, 제 13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무죄 달성 관리에 대해서, 14장은 준공 현장의 공사관리, 818페이지까지 진행이 되다가 책의 분량이 1000여 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5장과 16장은 파일로 별도로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식과 관련되는 이 제 16장의 건설 공정관리 분야는 별지화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원고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강사 카페에 오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제가 준비한 그 NCS 능력 단위가 안전관리를 우선 빼고 순수하게 NCS 건설공사관리 능력 단위가, 자, 공정관리가 12개가 있죠. 그리고 품질관리가 10개가 있고, 환경관리가 12개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공무관리가 10개가 있습니다. 총 44개의 그 능력 단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준이 4, 5, 6, 7, 8 수준,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편하게 4를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이사님, 이렇게 직급을 생각한다면 사원, 주임, 대리 정도 수준에 되는 1수준, 그렇죠. 그 다음에 2수준, 3수준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저직급 관련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설 공사 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이번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강사가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그 각 수준별로 예를 들어서 공정관리 실무다 그러면 진도관리라든가 공정관리 성과분석이라든가, 또는 이 수준에서 공정관리 실무는 공정관리 절차 수립을 하거나 공정관리 툴을 활용하거나 공정표 작성하거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모두가 이게 다 능력 단위들이거든요. 그래서 능력 단위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관련되는 그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NCS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그 NCS 수준의 체계라고, 앞 시간에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가장 그 상위 수준이 8수준이 되겠고, 그리고 저직급 순위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1수준, 2수준 이렇게 돼 있고, 해당되는 그 직무 수준의 그 정의가 이렇게 설명이 쭉 돼 있더라고요. 지식, 기술과 역량과 경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 그 수준 단계별로, 예를 든다면 7수준일 때 8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수준 7에서 2, 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역시 7수준이 되려고 하면 여기 6수준에서 또 2, 4년 정도의 계속 업무를 수행을 한 이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6수준인 경우에는 또 5수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과되는 계속 경험에 따른 도달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수준부터 4수준까지 올라오는데 뭐 1년, 3년이면 4년이 되네, 그렇죠? 4년에서 또 4년 정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8년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8수준까지 가는데 한 20년 정도를 생각한다면, 강사 저의 생각으로 저직급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1수준, 2수준, 3수준에 대한 능력 개발을 위한 별도의 강의 시간이 좀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제가 준비한 건설 공사관리 매뉴얼이라는 책자가 건설 공사관리에 대한 그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1, 2, 3 수준에 맞는 자료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책 뒤편을 보면 그 842페이지로 보면 참고 문헌이 있거든요.
이 책을 편집하게 되는데 관련되는 참고 자료라든가 또 이 자료를 인용한 이 고용노동부 관련되는 자료들은 강사가 원문 그대로 수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한 자료는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이러한 그 자료를 통해서 강사가 책자에 편집하는데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드리고 842페이지 관련되는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이 항상 가능하고 또 자료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드는데 큰 불편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가 가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비매품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강사가 약 한 25년 가깝게 이 책자를 통해서 많은 건설 추천인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강의하는 원고는 강사가 비매품으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 후배님들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직무 능력 향상에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강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 책 원고는 저희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제 1장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은 공사관리 업무의 개요입니다. 공사관리하는 목적, 그리고 공사관리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관리의 목적입니다. 공사관리 목적은 현장 경영의 합리화는 본사 경영의 합리화입니다. 공사관리는 시스템적인 활동입니다. 시스템. 자, 시스템에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시스템이란 조직구조. 두 번째, 업무 일하는 절차. 세 번째로, 각 공정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원입니다. 다시 한번 조직구조, 절차, 공정, 자원 네 개가 시스템입니다. 앞 시간에 강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이란 그 현장에 꼭 필요하고 적합하고 능력 있는 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 자재가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나 기계나 그리고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 현장에 운영할 수 있는 경비,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에 민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이 가장 중요하죠. 자원의 종류, 사람, 자재, 일하는 방법, 장비나 기계, 그리고 돈, 마지막으로 정보. 이 6개를 우리가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원을 현장 업무 공사 수행에 맞게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에 프로세스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일을 어떻게 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또는 시방이 필요하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된 방법을 우리는 시방서, 시방이라고 합니다. 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절차라고 합니다. 절차. 누가 할 것이냐? 현장 소장님과 공사 담당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과 지원해 주시는 관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조직 구조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4대 요소, 조직 구조, 절차, 공정, 자원, 우리 이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건설 공사 관리를 하는데 공설 공사 관리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설 공사 관리 종류와 정의. 공사 관리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NCS N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공사 관리는 4개입니다. 그렇죠? 공정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공무관리를 공사관리를 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안전관리를 또 빼뜨릴 수 없죠. 그래서 강사처는 이 안전관리까지 포함하여 5대 원칙을 건설 공사관리라고 종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 사업관리 CM에서의 시공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단계, 시공 단계다, 이렇게 되네. 시공 단계. 건설 사업관리에서의 단계는 5단계라고 합니다. 5단계, 5개의 단계가 있죠. 가장 먼저 설계 이전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 설계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지원해주는, 계약을 하고 조달해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조달 지원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시공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해서 시공 이후 단계라고 합니다. 이를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설계 이전의 단계는 타당성 분석과 기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 타당성 분석, 이 두 개를 설계 이전의 단계라고 그러죠. 설계 단계는 그냥 설계하는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약 조달의 단계는 사업비, 구매, 의사결정, 또 건설의 그 수주 영업, 이거를 이제 계약 조달의 단계라고 하죠. 시공 단계는 그대로 시공하는 거니까 시공 단계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라서 시공 이후의 단계는 핸드오버, 그러니까 인도해주는, 발주자에게 공사 핸드오버 인도 단계와 유지 관리, 그렇죠. 유지, 메인터넌스라고 하죠. 유지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능 개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철거가 있죠. 그래서 12개, 처음부터 다시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사업비, 구매, 의사결정, 영업, 시공, 인도, 유지, 성능 개선, 철거, 다 해서 12개네. 그렇죠. 12개를 건설 사업 관리의 라이프 사이클, 수명주기라고 하죠. 건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총 라이프 사이클이 12개입니다. 12개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5단계라고 한다. 거기에 건설 공사 관리는 시공 단계, 4단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공사관리의 그 공무관리는 행정 업무 하는 거죠. 건설 기술관리를 공무관리라고 합니다. 공무관리의 핵심은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공식으로 코스트 분의 펑션, value engineering 공식, C분의 F 공식입니다. 그래서 설계 V란 말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설계 VE, 최소의 설계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설계를 디자인하는 거죠. 이를 설계 VE라고 합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건축 설계 VE, 토목 설계 VE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V라는 그 공식의 단어를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경영은 그 이익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관리 관련 내용입니다. 공정관리는 그렇죠. 자원의 사람, 시설, 장비, 기법, 방법, 돈, 자재, 이러한 모든 자원 관리를 품질과 공기와 경제성을 감안한다. 그렇죠? 공정 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공사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공정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는 법이라든가 공사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품질에 관한 활동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게 있고, 굳이 말은 하진 않지만 환경스러워야 진정한 품질이고, 지금은 더욱이 안전스럽지 않으면 품질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묵시적이란 요구라고 말합니다. 묵시적 요구. 말은 하진 않지만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품질의 정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능력에 관계되는 이 특성의 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 활동의 그 품질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문서화 내용을 한국산업규격에 맞게 현장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품질 활동의 가장 기본이 품질 계획 수립이거든요. 품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품질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작성을 잘 해야 되는데, 품질 계획서는 국제 표준에도 맞아야 되고 한국 산업 규격에도 맞으며 이게 건설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게 그런 품질 계획서를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까지는 ISO KSQ 9000 2005년 버전으로 쭉 수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2015년 버전, 최신 버전에 맞게 품질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수행 그 지침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강의는 강사가 계속 관련되는 강좌 시간에 상생 강의를 또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단계는 안전관리가 되겠죠. 안전관리는 관리적 손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활동으로 현장의 그 손실이 감소되는 이 재감소율을 제로화한다. 첫째는 산업안전 관련 법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구축하고 또 준수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 관리가 현장에서 실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역시 아까 품질처럼 안전관리도 문서화 구축을 해서 뭐 매뉴얼도 만들고 절차서도 만들고 뭐 지침서도 만들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품질에서는 IS 9000, KS 9000 그러지만 안전에서는 45000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최근에 나왔는데 2018년 버전으로 안전보건경 시스템 제도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주관이 돼서 건설공사 200억 원 이상 현장에서는 이 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 문서화 구축이 됩니다. 문서화 구축, 매뉴얼, 절차, 지침서. 이 관련되는 상세한 내용도 안전관리 강의하는 시간에 많은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이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공무관리와 그리고 이제 공정관리 그리고 품질관리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이걸 다 묶어서 이제는 우리는 공사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사관리는 뭐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네 개 요소가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한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무 역량을 다 갖추고 업무에 임하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 가면 담당자가 있죠. 안전관리 담당자도 계시고 품질관리 담당자도 계시고 공정관리 담당자도 계시지만 실무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다 같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직원 모두가 공정관리 요원이고 우리 전 사원, 우리 직원 모두가 품질관리 종사자고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공사관리 업무를 도표화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관리는 이 요소와 이 요소를 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품질관리는 성실한 시공과 우선 품질을 보장하고 보다 견고하고 보다 좋게 품질관리, 공기준수와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공정관리, 친환경 건설과 에너지 전략 시공에 관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현장의 환경관리, 그리고 공사 참여자 전원 이 안전의식의 함양과 무죄 달성 현장에 따른 현장의 안전관리, 그리고 공사 관련되는 비용 예산을 통제하고 목표 이윤을 실천하겠다는 어떤 경제적이고 예산관리 활동에 대한 활동을 이제 공무관리라고 한다면 이 다 묶어서 공사관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건설 공사관리는 이제 건설 원가관리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관리 분야는 본사 직원이든 현장 직원이든 실행 예산을 기반으로 또 현장의 관리 직원이든 공무 직원이든 원가 담당자든 모두 같이 실행 예산 관리를 잘 통제해서 원가 관리 측면에 이익의 그 극대화를 우리가 기여하는데 역할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현장과 본사에서 공사관리 업무 절차를 강사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공사 계약 관련되는 업무는 뭐 이런 활동이 있고 담당 시행 부서는 이렇게 업무 담당자가 있고 협조를 받아야 할 관련되는 유관 부서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공사 착수와 예산 집행, 그다음 공사 목표 원가 관리 분야에 대해서 이런 활동이 수행이 돼야 될 겁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 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정보고서 작성과 그다음에 기성 자금 청구 정산 청구부터 관련된 활동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재료비, 자재 관련되는 활동이 또 이렇게 그 각 부서별로 서로 협조 부서와 담당자와 관계 이런 자재 관리 업무가 수행이 돼야 될 것이고 자재는 뭐 직접 자재가 있죠. 직접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간접 재료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선료 계산이라든가 사용료 계산 방식 이런 가설제 관련 활동도 같이 수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외주공사 관련되는 하도급 계약 관련 시공 관리가 이렇게 주요 업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부서와 서로 협조 부서 업무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안전에 관한 활동의 주요 업무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본사와 그 관련되는 그 정기 보고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활동 업무를 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이 이제 종료가 되고 준공된 현장에 대한 평가와 정산에 관련된 준공 정산에 관련된 활동에 관한 내용도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공사 원가 분포 체계도라고 공사비 그 예산 과목 그 분류 뭐 각 계정 내용에 관한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좀 돼 있는데 우리가 그 흔히 총 공사 원가 그러면 뭐 순공사 원가라고 해서 순수하게 공사 원가는 뭐 이제 재료비가 있고 노무비가 있고 뭐 경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순공사 원가에 그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을 합한 금액이 이제 총 공사 원가거든요.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뭐 보험료라든가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공사 총 원가의 뭐 애가, 뭐 애정 가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 예산 과목 분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 좀 해보았습니다. 좋은 자료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NCS 건설 공사관리 매뉴얼 유튜브 스터디 첫날 첫 과정으로 제 1강 건설 공사관리 일반 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착공 관리부터 나머지 관련되는 목차 순대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